그러면 집권 여당을 갈지 아니면 뭐 보수 야당을 갈지는 누가 선택해줘요? 그거는 고향이 선택을 합니다. 고향이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정말요? 그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고향이 경북인데요. 네. 이제 경북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부서 배치를 할 때 넌 한국당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입하게 됐습니다.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 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은 오늘 운행을 멈추고 서울 여의도에 모여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고 최모 씨를 추모하고 불법 자가용 카풀 영업을 근절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매년 4월 대규모로 실시하던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은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고 연합 지휘소 연습은 종전대로 전 후반기 각 1회씩 시행됩니다. 스마트폰 간편 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국 사람들,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에 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치사회부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김도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국회에 출입하고 있고요. 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 취재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험의 외주화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위험의 외주화 자체는 뭐죠? 대기업 같은 대기업에서 위험한 업무를 할 때 하청업체에다가 넘기고 네. 이제 그 안전관리는 소홀히 하는 요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쵸. 네. 외주화를 하는 거니까 네. 사실상 아웃소싱의 개념인데 위험한 거를 아웃소싱한다라는 느낌? 그쵸. 특히 특히 사고 같은 게 많이 나면은 네. 대기업들 항상 보험에 가입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고가 많이 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관리가 아니다.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난 거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보험료는 그대로. 그렇네요. 그게 한전에서도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서 고 김용균 씨도 사실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이러한 사망사고 때문인지요. 현장에서는 정말 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많다라고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는 게 또다시 등장을 한 거네요. 그러면 2016년에 구의역에서 이제 스크린도어 사고 네네. 있었잖아요. 그때 한 청년이 도에 끼어서 이렇게 죽곤 했는데 그때 가방에 컵라면 하나 맞아요. 이렇게 남아있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 안타깝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제 제출을 했어요. 2년 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막 처리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 여야 간에 이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또 똑같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등장하게 된 거죠. 정말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에는 어떻게 방지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원청업체가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넘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을 이제 원청업체가 갖게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형벌을 되게 강화합니다. 형사처벌을. 이제 예전에는 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뭐 책임자가 7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뭐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면은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간 거죠. 좀 더 책임을 부과하게 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거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원청업자는 좀 뿔이 날 것 같은데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원청업자들이 뿔이 나죠. 뿔이 나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법안을 만들 때인데 위험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위험? 그러니까 뭐가 위험한 일이 있는가. 그러면은 그걸 가급적이면은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광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것이고 또 이제 보수 야권 또 이제 뭐 기업을 대변하는 입장에 되게 협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이번에 전기잖아요. 발전이니까. 근데 전기는 사실은 예전에 2016년에 발의됐던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데 정부에서 냈던 개정안에 전기라는 발전소가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한참 논란 중일 텐데 사실 다음 주겠네요. 27일 날 국회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통과가 될까요?
그건 현재로서는 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고용노동 소위를 올려가지고 21일 날 공청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계의 의견을 듣는 거죠. 근데 거기 쟁점사항이 정리를 하는 건데 거기서 정리를 안 하면 또 24일에 또 열고 또 안 되면은 25일에 열고 그래서 26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7일이 되게 급박해가지고 논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또 한국당 쪽에 물어보니까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내 통과는 물론 같다. 지켜봐야겠지만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 얘기해 주셨습니다. 역시 차일피일 미루는 건 더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차일피일 미뤄왔던 새해 소망 있나요? 글쎄요, 특종?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께서 계속 팔로우해서 취재를 해주실 예정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쭉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정말 다시는 이제는 또 다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